말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눈 깜짝할 사이에 카더라 뉴스는 멀리 퍼지죠.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뜬소문과 거짓 뉴스 확 잡아주는 건 아무래도 과학이 아닐까요? 오늘 팩트체크 한번 해보시죠. 매주 화요일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신비한 과학의 세계, 과학을 품은 뉴스, YTN 사이언스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요즘에는 안녕하냐는 말이 네. 좀 의미가 더 담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심을 담게 되죠. 네, 이 코로나19가 뭐 한풀 꺾이는가 싶더니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되면서 아주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 네. 요즘은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틈날 때마다 확진자는 또 늘어나지 않았나, 혹시 사망자가 나오진 않았나 이걸 확인하는 게 좀 습관처럼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중국 뭐 여행이나 아니면 중국 지역을 다녀온 분들한테서만 이런 이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맞아요. 약간은 멀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정말 지역사회 곳곳에서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더 무섭고 좀 이런 공포감 때문에 뭔가 이렇다더라 라는 그런 얘기에도 진짜? 막 이러면서 좀 놀라게 되고 괜히 더 불안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사람들의 공포감을 이용해서 이 틈을 타서 이 가짜 뉴스가 덩달아 퍼져가지고 또 다른 문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뭐 지금도 여전히 잘못된 정보들이 인터넷 곳곳에 또는 뭐 SNS 곳곳에 퍼져 있는데 얼마 전에 혹시 대한의사협회에서 만들었다는 코로나19 관련한 권고안 이렇게 나온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는 봤는데 뭐 쭉 한번 읽어보긴 했는데 그렇다고 그게 다 남아있진 않죠. 네, 이게 뭐 의협이 코로나19의 정확한 예방 수칙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SNS를 중심으로 퍼진 권고안인데 보면 뭐 아주 일반적인 내용들이 많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에 덧붙여서 대부분 답변이 뭐 이 증상과 예방법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이 돼 있어요. 좀 추상적인 설명도 많고 허점들이 또 많은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의사협회가 만든 게 아니라 가짜 권고안으로 드러났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런데 저도 진짜인 줄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도.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의사협회, 이렇게 권위 있는 어떤 기관의 이름으로 속여서 뭔가 이게 떠도는 얘기다 보니 사람들이 이 조 아나운서처럼 그러면 이거는 믿어야 되나 지켜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저도 그 SNS 메신저로 이제 주변에서 하도 많이 보내줘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권위 있는 기관의 이름을 따가지고 권고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니까 믿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사람들이 워낙 요즘에 이 문제에 관심이 많고 예민하다 보니까 정보들을 찾아보는데 정말 정보가 많아요. 너무 많아요. 뭐 정말 흔하게는 마스크를 뭐 재활용해도 된다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뭐 따뜻한 물을 마셔야 된다, 찬물을 마셔야 된다, 뭐 등등 뭐 얘기가 많은데 정말 헷갈리는 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몇 개 모아봤는데 방금 이 따뜻한 물, 차가운 물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이 처음부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이 바이러스가 열에 취약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기온이 올라가면 또 한풀 꺾이지 않을까, 뭐 햇볕을 쬐다거나 따뜻한 물을 마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보통의 바이러스는 이 고온에서 활동성이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종 바이러스의 종류들은 이런 형태를 좀 벗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자면 이 메르스 같은 경우 보통 이제 5월부터 우리나라의 경우는 5월부터 굉장히 빠르게 퍼져서 7월에 더운 여름까지 이어졌고요. 신종플루 같은 경우도 이게 변이 바이러스다 보니까 7, 8월에 이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까지 올라가면서 확진자가 아주 빠르게 늘었습니다. 이번 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한낮 기온이 한 30도를 웃도는 아주 더운 나라잖아요. 그렇지만 이 중국, 한국, 일본에 이어서 감염자 수가 4번째로 많고요. 또 뭐 중동 지역 같은 경우도 기온이 높지만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날씨나 온도에 따라서 이 바이러스가 사그라들 것이다 이런 전망은 이제는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렇군요. 일반적인 바이러스라면 고온에서 활동성이 떨어지지만 이건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례에서 보듯이 그렇게 또 확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니 좀 많은 분들이 봄과 함께 바이러스가 물러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바람을 보내주고 계신데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죠. 좀 걱정이 더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뭐 확진자 번호를 기억하는 게 가능했어요. 맞아요. 1번 확진자, 2번 확진자 이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하루아침에도 뭐 수십 명씩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감염 경로를 이제는 알고 거기 피해가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맞습니다. 지경이 됐거든요. 뭐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도 사실 궁금증도 많을 뿐더러 좀 논란이 많은 부분도 있는데요. 우선 이 코로나19가 퍼지기 시작하던 초기에는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증상이 없는 사람도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느냐 이 문제였는데 결국은 뭐 무증상 감염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죠. 뭐 실제로 예를 보면 지난 1일에 한 126명 정도가 중국 후베이 지역에 있다가 독일로 이송이 됐습니다. 격리가 돼 있었는데 이 중에서 한 2명 정도가 증상이 없었는데 검사를 했더니 목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바이러스를. 또 뭐 중국에서는 우한에 살던 한 여성이 한 20대 여성이었다고 하는데 670여 킬로미터 떨어진 굉장히 멀리 있는 친척집을 방문을 했다가 여기서 5명한테 감염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20대 여성은 증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감염된 5명한테서는 폐렴 증상이 나타났고요. 이 여성은 초기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 나중에 다시 검사를 해서 양성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뭐 증상이 없어도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조심 또 조심해야 하는 거고 뭐 자기한테는 이런 의심 증상이 안 나타났어도 지금 누군가한테는 이미 전파를 해서 그 사람은 지금 의심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또 이 감염 경로 가운데 아직도 좀 논쟁이 있는 부분이 에어로졸인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이게 공기 중 감염을 얘기를 하는 건 거죠? 네, 맞아요. 이 에어로졸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보통 이 침방울, 침보다 더 작은 1마이크로미터의 아주 미세한 수분을 뜻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코로나19를 비말 감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말은 보통 이 말할 때나 뭐 기침할 때 튀어나오는 그런 침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에어로졸보다는 입자가 큰 거죠. 비말은 뭐 대부분 한 1m 내지는 뭐 2m 떨어져 있는 사람의 코라든가 뭐 눈 점막 이런 이 촉촉한 부분 이런 데 좀 붙어서 감염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이 세계보건기구나 국내 전문가들은 에어로졸을 통해서는 뭐 바이러스 전파가 안 된다 이렇게 아직은 말하고 있는데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중국에서는 실제로 에어로졸이 코로나19의 주요 전파 경로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걸 뭐 100% 신뢰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확진자라든가 혹시나 이 바이러스가 있는 곳에 좀 밀폐된 상태로 오래 있으면 에어로졸로도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 대남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밀폐된 병동에 있던 환자들이 한꺼번에 대규모 감염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요런 이제 혹시 그런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러면요. 이게 에어로졸 공기 중 감염이라는 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은 마스크로는 막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KF94 마스크 쓰잖아요. 이런 경우는 보통 0.4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입자를 94% 차단을 할 수 있는 그래서 KF94 마스크인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는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0.1에서 한 0.2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지만 만일에 이 바이러스가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중에 떠 있게 된다면 이걸 이제 마스크로는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러스 자체 크기는 마스크가 차단할 수 있는 크기보단 작지만 이제 공기 중에 떠 있으려면 입자가 조금 더 크다 맞아요. 그런 이야기인 건 거죠. 더더욱 마스크를 잘 챙겨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마스크 요즘에 구하기도 힘들고요. 그렇죠. 가격도 비싸고요. 그리고 뭐 마스크 착용법 뭐 이제 일회용 마스크를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제 헝겊 이제 방한용 마스크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이제 다들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런 상황인데 요즘에 KF가 이게 코리안 필터라고 저희도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N이 붙은 마스크도 있잖아요. 이게 N이 중국 거였던가요? 미국 기준입니다. 미국이군요.
그렇죠. 이게 뭐 우리가 보통 쓰는 거는 KF 말씀하신 코리아 필터 80, 94, 95, 99 뭐 이런 걸 많이 쓰는데 네. 이게 식약처 인증이잖아요. 국내 인증인데 N의 경우는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의 기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KF 뭐 94나 99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0.4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입자를 94% 걸러낸다 이런 뜻이고 80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큰 입자, 네. 0.6 마이크로미터 크기 입자를 80% 이상 차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금 다른 점이라면 이 KF80은 유분 성분을 막을 수가 없지만 KF94는 기름 성분에도 이 강화된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N 마스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지금 볼 수 있는 게 N95 마스크 뭐 이런 거 지금 자주 보실 수 있으실 텐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0.02에서 0.2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아주 작은 크기의 네. 어떤 입자를 95% 차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뭐 KF80처럼 기름 성분에는 좀 취약한 편이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입자 크기가 지금 N95 마스크가 가장 이제 작은 것들도 막을 네.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미세먼지 심할 때요. 네네. 마스크를 이제 막 구하다가 요 N95 마스크를 한번 구해서 써본 적이 네네. 있었는데 어떠셨어요? 거의 숨 쉬는 게 불가능하던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원래는 의료용으로 많이 쓰는 마스크인데요. 이게 기능만 보면 사실 이렇게 센 거 써야겠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이 쓰고 숨 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좀 뭐 폐가 약하시거나 습관이 돼 있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KF94 정도만 써도 오래 활동을 하다 보면 좀 힘들다는 느낌이 맞아요. 들거든요. 네. 그런데 이 N95 같은 경우는 보통 제대로 썼을 경우에 한 20분 이상 일상생활을 하고 나면 대부분 숨이 차서 더 이상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예방을 하고자 하는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KF80 정도면 충분히 막을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너무 이제 기능이 더 좋은 기능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제대로 본인한테 맞는 걸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가 사실 요즘에는 가격도 많이 올라서 네. 뭐 아무리 싸게 구매를 하려고 해도 3-4천 원 정도는 줘야 맞아요. 되더라고요. 네. 이게 한 번 쓰고 버리자니 좀 아깝기도 한데 그렇다고 또 한 번 더 쓰자니 약간 좀 찝찝하고 그렇죠. 네.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난감하거든요. 네, 뭐 일부에서는 5번까지는 괜찮다 뭐 이렇게 숫자를 정해놓기도 하던데 사실 말 그대로 일회용 마스크잖아요. 일회용 네. 마스크는 원칙적으로는 재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뭐 세계보건기구나 이런 어떤 전문기관들의 권고를 봐도 일단은 마스크에 습기가 차면 바로 새 걸로 바꿔주는 게 좋고요. 네. 일회용 마스크는 재사용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뭐 아시다시피 마스크에 남아있는 세균이 또 다른 어떤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 네. 그래서 이 마스크를 쓸 때도 무엇보다 이 손을 깨끗이 씻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이게 마스크를 쓰는 것 자체보다는 이 쓰는 걸로 호흡기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스크가 오염되지 않도록 손으로도 뭐 최대한 만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뭐 세정제로 좀 손을 씻은 다음에 마스크를 만진다거나 또 네. 자주 썼다 벗었다 하거나 이런 거 좀 피해 주시고 네.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버린 뒤에도 이 오염물질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알코올 성분 세정제로 좀 손을 닦아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에 이 필터 교체형도 있어요. 보면 네. 마스크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필터만 갈아준다거나 또 나머지 부분은 빨아서 쓸 수 있는 마스크도 있어서 뭐 그런 경우는 조금 예외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일단은 마스크도 중요하지만 또 더 중요한 게 깨끗하게 손을 씻는 네. 거. 이제 비누나 세정제로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네. 좋겠고요. 마스크가 뭐 앞서서 N95냐, 뭐 95냐, 뭐 KF94, 뭐 네. 80 얘기를 해주셨지만 기능보다 쓰는 방법이 중요하다면서요? 맞아요. 이게 뭐 이제는 많은 분들이 우리가 뭐 미세먼지도 겪고 하면서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 마스크에 보면 이 철선이 들어간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최대한 코와 입을 가릴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오므려서 여기에 공간이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마스크 완전히 펼치셔서 턱까지 잘 가려주시고 이게 이렇게 써야 마스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말 썼을 때 호흡이 곤란하다라고 느끼시는 게 제대로 쓰신 게 맞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밀착해서 쓰시는 그게 이제 제대로 된 게 맞다고 하니까요. 이제 잘 그렇게 똑바로 쓰시는 게 제일 좋겠죠. 아니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죠. 마스크 구하기도 쉽지 않고 제대로 쓰기도 쉽지 않고요. 정말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라는 생각도 들고 하루빨리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해봅니다. 오늘 이것저것 팩트체크 해주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이동훈 기자.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신비한 과학의 세계 과학을 품은 뉴스 YTN 사이언스의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